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먹고 살기가 풍족해진 현대사회.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오히려 질병은 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당뇨병이다. 당뇨병은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면서요? 내가 알기로는 기름 같은 거 그런 거 튀긴 그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 당뇨병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예방하는 비법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 당뇨병에 약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다.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MBC 개그맨실에서 만난 이국주 씨. 넉넉한 몸매를 내세운 그녀는 비만의 아이콘으로 안방극장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맘마미야, 맘마! 일을 마치는 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 오늘은 9시가 넘어 저녁을 먹게 됐다. 지금 이제 회의 끝났으니까 이제 후배들과 밥을 먹으러 갈 건데요. 밥에 고기 한 점 먹어야죠. 평소에도 먹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음식으로 해소하는 편이라고 한다. 특히 삼겹살과 같은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술자리도 빠지는 법이 없다. 건강진단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저는 아직 그러니까 덩치가 있고 살이 찐 거는 있지만 뭐 여태까지는 뭐 아픈 데나 이런 데가 없어서요. 당뇨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죠. 밥이나 그런 술은 좀 많이 먹지만 당이 들어간 초콜릿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뇨에 대해서 걱정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건강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국주 씨. 식사량이 많은 편이지만 식습관만큼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녀는 아직 당뇨병 안전지대에 있는 것일까? 제작진의 요청으로 국주 씨가 당뇨병 검사를 받기로 했다. 식습관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그녀의 식습관도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검사 결과 국주 씨의 공복 혈당은 95, 당화 혈색소는 5%로 정상 범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문제는 공복 시 혈중 인슐린 수치. 보통 정상인들이 10을 잘 넘지 않는데 국주 씨는 21로 2배가 넘는다. 10이 넘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당뇨가 될 소지가 좀 높아졌다.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거고. 당뇨병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식사에서 60% 정도, 최대한 65%는 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국주님이 지금 검사를 했더니 탄수화물이 식사의 73%,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시고요. 국주 씨가 하루에 섭취하는 3,478칼로리는 성인 여성 권장량의 1.5배에 해당된다.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된다. 이때 일시적으로 혈중 포도당이 늘어나게 되는데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에 공급하면서 혈당량을 다시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면 췌장에 무리가 가면서 인슐린 생산이 적어지고 결국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다. 냉장고를 잠깐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서운데요? 혼자 사시는데 먹을 게 많이 있으시네요. 네. 당뇨병 위험 판정을 받은 국주 씨의 평소 식습관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야식을 즐기는 그녀의 냉장고에는 각종 가공식품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찬장에도 라면이며 즉석식품이 쌓여 있는데 혼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단시간에 금방금방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또는 주문해서 먹는 배달 음식 같은 걸 주로 드시고 냉장고에 또 이제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류들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국주 씨의 체중을 자꾸 늘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해치게끔 하는 식품들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녀의 점심밥상에서 당뇨병에 영향을 주는 음식을 찾아보기로 했다. 아, 낙지볶음은 어떻게 조리하셨어요? 고추장하고 고춧가루하고 단맛을 내려고 메시기스 좀 넣고요. 설탕도 조금 넣기도 하고. 매운 걸 먹으면 에너지 발산을 많이 해서 더 좋다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것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매운 음식엔 항상 달콤한 게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당분들이 낙지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더 많게 하는 그리고 먹으면 자꾸 먹게끔 하고 싶어하는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감자는 탄수화물 식품이고요. 밥하고 동일한 영양소를 가진 식품이죠. 그래서 밥도 먹고 반찬을 감자로 먹으면 탄수화물이 배가 섭취가 되는 형태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혈당 지수라고 해서 GI 지수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 감자가 GI 지수가 좀 높죠. 혈당 지수는 뭐예요? 혈당 지수는 우리 그 혈액 안에 들어있는 당의 형태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포도당처럼 생긴 걸 먹으면 가장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포도당을 100으로 봤을 때 포도당에 비추어서 얼만큼 혈액 안에 당을 빨리 올리는지를 비교해주는 수치예요. GI가 높을수록 혈당은 급격히 상승한다.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하게 되고 혈당 조절 역시 어려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식품을 고를 때 GI까지 꼼꼼히 챙기는 경우는 드물다.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과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GI가 낮은 식품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진짜 봐봐 시금치 해버리니까. 대부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채소들. 오 이거 이렇게 높아요? 오 의외다. 감자가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병 반대구나. 고구마는 GI가 55인데 반해 감자의 경우는 90. 고구마가 따라서 높을 줄 알았는데 반대구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이지만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져가며 먹는 것이 좋다. 남들이 채소가 좋다니까 예? 나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지.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냥 채소는 그냥 무조건 다 좋다고만 생각했지 그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잘 생각해보지. GI가 가장 낮은 채소는 시금치, 브로콜리와 고추 역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라 할 수 있다. 반면 감자와 당근의 경우 GI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라면 조금 적게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좋다. GI가 높을수록 그만큼 혈당을 빨리 올리거나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면 지방 분해를 억제한다든지 혹은 그만큼 장기간 올라가 있을 때는 이제 이런 그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서는 그만큼 인슐린을 많이 자극하지 않으면서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는 그런 당화 지수가 낮은 음식이 추천됩니다. 당분으로 이루어진 흰 설탕을 비롯해 흰쌀이나 밀가루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들은 GI가 높은 편이다. 등푸른 생선과 채소, 견과류 등은 GI가 낮아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의 식단은 GI가 낮은 채소 위주로 짜여져 있으며 밥의 양도 일반인의 3분의 2 수준인 200g 정도가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해왔던 한국인들이 당뇨식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탄수화물에 대한 유혹으로 혈당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당뇨 오기 전에는 빵,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거의 근절하다시피 했거든요. 국수, 빵, 피자 그런 걸 못 먹으니까 많이 힘들어서. 당뇨식의 특징은 자극이 적고 열량이 낮다는 것. 조금만 신경을 써서 맛을 내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건강 요리가 될 수 있다. GI가 25로 낮은 편인 아몬드와 견과류를 이용해 만든 양념장에 새싹 채소를 듬뿍 얹은 현미 비빔밥은 적은 양의 탄수화물로도 배부르게 섭취할 수 있는 비결이다.
GI가 낮고 단백질이 풍부한 콩을 이용해 입맛을 돋우는 것도 좋다. 국물 생각이 날 때는 콩비지찌개를, 두부 샐러드는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를 곁들여 담백하게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채소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중 AGI 성분을 강화한 고추와 고추잎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AGI는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억제하는 효소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탄수화물을 줄여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AGI라고 부르는 것들은 실제로 당뇨병 약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약제의 성분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뽕나무 잎이나 아니면은 물풀의 나무 이런 자연 약제를 통해서 이 성분들을 추출해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AGI란 약국에서나 만날 수 있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그런데 채소 중 가장 AGI 성분을 많이 함유한 고추의 특성을 이용해 당조고추라는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었다. 올바른 식사요법을 지키면서 AGI가 함유된 음식이나 약재를 보조적으로 섭취한다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흔히들 당뇨병에 좋다라고 알려진 식품들을 먹으면 내가 당뇨가 치료가 되거나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식품을 많은 양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이제 혈당을 올린다거나 또 다른 영양소를 흡수를 방해한다거나 하는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독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식품도 적당량을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우리의 밥상에 기름진 음식이 올라오는 횟수도 많아졌다. 특히 삼겹살의 경우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식 메뉴 중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 하면 삼겹살을 떠올릴 만큼 삼겹살은 돼지고기의 대명사가 됐다. 그렇다면 삼겹살과 같은 육식은 당뇨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일단 돼지고기는 좀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당뇨병에는 좀 약간 그럴 것 같고. 야채랑 같이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 올라서 많이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 해요. 고기는 일단은 지방, 단백질 이런 성분이 많다 보니까 몸에 축적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육류를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적당한 양을 적당한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육류의 경우 GI는 0.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다. 하지만 인슐린 활동을 방해하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지방을 제거한 살코기만 먹는 것이 좋다. 조리 방법도 중요하다. 굽거나 튀기는 대신 삶는 것이 기름기를 줄이고 칼로리를 낮추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당뇨병 환자에서 이제 일정량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다 보면 이제 지방 섭취량이 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닭고기나 아니면 오리고기 같은 이제 가금류,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이제 육류가 이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육식의 양은 제한적이다. 통밀과 콩을 섞어 만든 밀고기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입맛을 달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당뇨병에 약이 되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이제 식후에 혈당이 많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 5년 차인 동안 씨.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터라 혈당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통 점심은 한식 쪽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이 동료 직원들끼리 같이 먹기 때문에 제 입맛대로 이렇게 먹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특히 뭐 건강 식단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당뇨병은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환자들 대다수는 습관적으로 외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김치찌개, 김치찌개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짭짤한 음식을 또 선호하고 좋아하고 이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항상 걱정이 되죠. 국과 찌개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습관은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를 선택할 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김치찌개를 먹는다고 답한 것이다. 2위 역시 국물이 있는 된장찌개였다. 우리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다양한 국과 찌개의 국물은 입맛을 돋아주고 밥을 부드럽게 삼키는 데 도움을 준다. 게다가 국물을 훌훌 마시며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는 사람도 많다. 탕이나 국에는 많은 양의 염분이 함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서는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국물류의 섭취를 갖다가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매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당수 국물에 뭐 조미료, 설탕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많은 환자들이 국물 섭취가 증가한 다음에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를 이제 종종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찌개류의 염분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국물 100g당 염도를 확인한 결과 된장찌개의 경우 약 2.4g의 소금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찌개들 역시 비슷한 수치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하루 소금 섭취량 5g의 절반에 해당된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5g보다 2배 이상 높은 12.5g이나 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5g의 경우 어른 숟가락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이다. 당뇨병 환자들은 그보다 적은 양으로 4g 이하를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한국인들이 어떤 나트륨의 어떤 섭취에 대한 거를 보면 한 60% 이상이 김치, 국수류, 그리고 뭐 탕이라든지 찌개류, 전골 그런 거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다소 짠 데에는 이유가 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소금을 많이 사용했던 조리법이 전통으로 굳어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맵고 짠 음식들이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당뇨병 환자가 짠 음식을 드시게 될 경우에는 그 모든 종류의 합병증이나 사망률을 높이는 효과를 냅니다. 우선은 그 소금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이제 나트륨 자체가 인슐린의 감수성을 떨어뜨려서 혈당 조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혈압을 좀 높여주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신장질환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가능하면 싱겁게 먹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8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정순분 씨. 가공식품을 살 때에는 반드시 포장의 뒷면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꼭 나는 이거 사면은 꼭 나트륨이 몇 프로 뭐 얼마 간이 얼마 됐나 꼭 한 번씩 훑어보고 또 좀 많이 들어간 거는 한 번씩 이렇게 뒤쳐내서 요리를 해요. 가공식품의 경우 조리하기 전에 끓는 물에 한 번씩 데친다. 번거롭지만 소금기를 빼는 데 효과적이라고. 가능하면 싱겁게 먹기 위한 순분 씨만의 비법이다. 그렇다고 소금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간을 해야지 뭐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순분 씨는 장독대에 소금 항아리를 따로 마련했다. 천일염을 구입한 뒤 바람이 잘 통하는 옹기 항아리에 2-3년 묵힌 것이다. 요게 천일염인데요. 한 3년량 요 항아리에서 간이 다 빠져서 대들대들하면서 그냥 먹어도 고소해요. 소금이 그냥 먹어도 짜지가 않고 고소하다니까.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다. 오랫동안 숙성을 시킬 경우 공기 중의 수분이 나트륨 성분을 녹여 염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적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라면 천일염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을 조리할 때는 쌀뜨물에 잠시 담가두면 생선 안에 남아있는 염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나물이나 콩나물을 무칠 때도 송분심안의 비법이 있다. 옛날에는 고춧가루 넣고 그렇게 무쳤는데요. 지금은 이제 신식이로 계자를 넣고 오이 넣고 무쳤어요. 그런데 이게 당뇨에 맵고 짜질 않아서 그렇게 좋아요.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살려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다. 맛있네. 밥상 위에 싱싱한 채소를 듬뿍 올리는 것도 싱겁게 먹기 위한 비법 중 하나다. 숟가락을 들기 전 채소부터 챙겨 먹는 숭분 씨. 채소 먼저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밥을 조금 먹게 돼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야채도 안 먹고 밥만 먹으면 밥을 많이 먹어갖고 당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밥 먹기 전에 나는 야채 골고루. 짭짤한 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싱겁게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막 못 먹겠어. 너무 싱거서. 그런데 자꾸 뭐 해롭되니까 오래됐으니까 싱겁게 먹어볼 텐데 이제는 짠 걸 못 먹었어. 우리 또들 안 먹어. 국조 씨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 식습관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럼 살짝 보시네.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케이크를 애써 외면하는 그녀. 너무 맛있다. 어때요? 대신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왔다. 혈당에 좋다고 알려진 아몬드와 GI가 낮은 채소들이 요즘 국조 씨가 새롭게 입맛을 들이기 시작한 음식들이다. 맛있어요? 먹어봐. 올해 그녀의 목표는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다. 채소 위주로 먹는 생활을 하면서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예뻐질 거예요. 평소의 식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당뇨병의 가장 좋은 치료제는 바로 우리의 밥상 위에 있다. 당뇨병에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본인에게 맞는 활동량에 따라 처방된 식사량을 항상 유지하시고요. 두 번째, 균형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시고요. 세 번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영양소로 변화되어 인체의 구성 성분이 되고 살아가는 에너지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이야말로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것이다.